진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있잖아요. 네. 예, 얼마까지 벌었어요? 어, 일단 88년도에서부터 19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내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90년대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쯤 넘어가면서, 그때는, 한 달로 따지면은 기본 한 3, 4천 원 벌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돈으로요? 90년대. 그때 에, 돈으로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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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 에. 4천만 원이요? 네네. 그게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때는 저는 이제 미용을 할 때 일반 미용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미용을 했느냐 하면은 그 보통 이제 사람을 이렇게 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쓰는 일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약간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어, 제가 나이가 30이 되면서 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 신촌에 갔을 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대 앞이나 신촌 같은 데 가면은 건물 하나가 완전히 미용 토탈샵이었었어요. 네. 대표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그 시대에 제가 나이가 30이면 지금서부터 3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그 시대에 그 건물 하나에 미용샵을 들어가면은 내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나왔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꿈꾸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실은 이제 여기를 내려오는 바람에 이 보령으로 오는 바람에 이루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딸이 둘인데 그 딸아이 한 아이한테 이제 미용을 가리켜서 사실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됐어요. 음,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그 사실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을 데려다 쓴 게 아니고 의자 대수대로 이제 그걸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거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에, 돈을 좀 그때 당시에 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은 착취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고 저는 이제 시설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네들한테 이제 어떤 걸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엄청나게. 진짜 그때는 카드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오로지 현금이었어요. 사실 돈 세기도 좀 힘들었어요. 음. 들어오는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가 저의 어떤 호시절이지 않았나 하는 아, 그런 생각을 해요. 잠깐만, 그때 돈이 3천만 음. 원이면 그때 집값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아파트 집값이 30년 잘은 전이면. 몰라도 한 억대 정도만 되면은 진짜 좋은 집을 사지 않았을까요? 와, 그러면 한 달, 두 그때 달 벌면, 당시에는. 한두 달 벌면 대출까지 하면 집 한 채를 살 그러면은 수 있겠네요? 집 샀죠. 샀죠. 그때는 굉장한 돈을 벌었어요, 제가요. 와, 지금도 2, 3천이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30년 전에 그 지금, 돈을 벌었다는 게 지금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예, 예, 예. 벌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게 못하죠. 그렇게, 예,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샵을 하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가 훅 커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협력 관계인가요? 아니면 지금 PD는 협력 혼자 한 관계죠. 거예요? 협력 관계. 예, 예, 협력 관계라고 보셔야죠. 그거는 혼자가 아니죠. 제가 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썼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렇게까지는 못 벌었을걸요. 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용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남자들은 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여자 고객들을 주로 받아요? 여자 고객들을 받고 이 머리를 뭐 여기 이제 지방에 내려와 보니까 파마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냥 견적을 뽑았죠. 손님당 견적. 그러면 머리 길이에 그때, 따라서. 그때 돈으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뭐, 좀 괜찮은 중산층들 많았나 봐요, 그 근처에. 그렇죠. 그렇죠.
와. 거기는 거의 다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왔고, 보통 평균 어, 견적을 얼마씩 받았어요? 그때 아무리 못 받아도, 머리가 좀 길고 제대로 받으면은 뭐, 4, 50은 기본으로 많이 받았고, 안 받는다 해도 10만 원짜리는 뭐, 거의 별 취급을 안 야, 했었으니까. 30년 전에 10만 원, 45만 원이에요? 예, 예. 한국 참 대단한 잘 거죠. 살았네,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이제 이런 상승 그런 국면들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와, 그 대박이다. 당시에.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일로 내려올 때 정말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이 지방으로 그래. 내려왔던 거야. 예, 예. 왜 그걸 포기하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가정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가족을 예, 선택했네. 그랬죠. 안 그러면 피디님 완전 저기 강남에 무슨 뭐 그런 부자 네, 그런, 네, 네. 그런 네, 사람이 됐겠네. 맞죠. 그런 응, 사모님이 응, 응. 됐겠네요, 완전. 예, 예. 진짜 우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적인데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택하게 된 거죠. 음. 진짜 대박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솔직히? 그때 많은 갈등을 했죠. 음,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냥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그 가정적으로 굉장히 그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안 내려오려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다가 보니까 제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보다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그 사실은 애들 아빠를 버리고 싶었죠. 그때 당시에. 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버리지를 못하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뺏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를 택해서 내려왔는데 어,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오. 여기 와서 쫓아냈습니다. 그게 왜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느냐. 네.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진짜 그 진정한 아빠가 필요한 거지. 뭔가 이 가정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그런 아빠는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아,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 그 애들한테 내가 너무 그 어떤 가족 간의 아빠와의 그런 정을 내가 너무 다 추억이 없게끔 만들어서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야, 근데 이제 근데,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음, 그럴 음. 만한 그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를 내려오게 된 서울에서 여기를 내려오게 된 계기가 아이 아빠 때문에 그거를 결단을 하고 내려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듣는 사람이 저 싸가지 없다고 할까봐 아마 네, 제가 봤을 땐 말하기가 참 제가 봤을 땐 다 연정민 PD님 편일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들어봐도. 그래서 좀 무슨 말인지 알 그때 것 같아요. 당시엔 말을 안 해도 사실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PD님 생각에는 그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게 운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 우선 그 남들이 하지 않을 때에 그거를 그 시스템을 가동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운도 플러스가 됐겠죠. 왜냐하면은 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봤을 때에 운도 내가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와도 잡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어 자기 음, 네, 잠깐 끊겼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늘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미용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자신을 느슨하게 뭔가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음, 와우. 음. 와우.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오면 운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능력은 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해요?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몇이에요? 몇 프로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 우는 그래도 한 30%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능력이 최소한? 70%였어요?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 예, 야, 예, 멋지다. 예. 근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 그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은 고객들 상대하고 하면서 우리가 때론 교만할 때도 있는데 교만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그때 이제 요즘 이 공부를 하면서 그 하강 국면을 얘기하실 네. 때에 저는 이제 그때는 그게 하강 국면이라는 생각을 못 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죠. 그 미용으로서는 남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아, 얘기해서.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언제 한번 제가 우리 집에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아들을 그 예, 예, 가리키고 딸은 이제 그냥 대학을 예. 안 보내주고 할 때에 고기. 그때의 그 오기가 나는 대학을 안 나와도 이렇게 잘 살 수 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장 오기가 끝까지 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아, 깊숙이 잠재해 있지 않았나.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나를 만드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피디님이 가정 가문에서 제일 잘 된 케이스 아니에요? 엄청 잘 나갔죠. 제일 최고 잘 났죠? 네. 그리고 미용계에서도 웬만한 사람은 감히 넘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와. 음, 정말. 그러면 그 친척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 빌리려고 자꾸 막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많이 도와줬죠. 응. 친구들한테 돈도 좀 뜯겨보고. 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많은 거를 느꼈죠. 맞아. 도와줘서 이제 그 돈 거래가 오고 가면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들이 그 맞아요. 사람이 이제 보여요. 진실된 면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 친구를 잃은 경우도 있고 또 도와줘서 잘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오, 것도 있고 또 이제 미용인으로서 제가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협력 관계에서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올 때에 그 사람네들한테 그 협력 관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도움을 주고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네들이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영업 음. 하면서 지금 피디님은, 야, 근데 이 오랜 세월 가운데, 아, 그래도 나는 좀 힘들었다. 근데 나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혹시 사례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든 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기 내려오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뒤져 있더라고요. 이 아, 지방에 오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뭘 느꼈느냐면은 거기서 받던 그 요금이 있잖아요. 금액. 네. 그 금액을 여기 와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 가치를 인정 못 받죠.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멘탈이 좀 깨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때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내려왔을 때. 그럼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오니까 기술자다운 기술자를 쓰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난 뒤에 뭘 했느냐 하면은 1인 샵을 했습니다. 1인 아, 샵. 아,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1인 샵이 뭐냐면은, 어, 예약제로 하는데 이제 단가를 높이는 거죠. 네, 단가를 높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정도의 금액은 못 받죠. 받지는 못하고 이제 지방이다가 보니까 1인 샵을 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뭐 2천, 1,500 뭐 이렇게 그렇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떨어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40년간.
그 이제 젊었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렇게까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이하로는 매출을 어떻게 보면은 이 인셀덤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냥 놀아가면서 했어도 그거는 벌지 않았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야, 어떻게 진짜 재밌네요. 뭐가요? 야, 그래서 제가 인셀덤을 택할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수석 대표님의 말을 듣고 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꼭 해봐야 되는 사업이다. 미용은 내 기술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대리점장을 가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이 PCM을 만나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거지. 길이 보이잖아요. 답이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제가 콜드콜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그거를 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음, 맞아요. 그 안에 사실 음, 함축된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지. 아,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피디님은 음. 이게 지금 다 말을 못하지만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요. 뭐라고 하지? 우리가 천천히 이제 인터뷰로 우리가 소통하다 보면 그런 모든 사례들 다 나오면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동영상으로 이 다큐처럼 담고 이게 기록한다는 게 이만큼 또 의미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시청하신 분들이 꼭 한번 한 여성의 파워로, 한 아이의 엄마의 파워로, 한 가정의 어떤 리더의 파워로, 또 이제는 또 다음에 또 도전을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연정민 PD님의 그 파워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 이 들어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사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 피디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질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이는 먹었지만 나는 과연 어디까지 정점을 찍을까? 이게 지금 저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순간은. 음. 정말 정말 멋져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비록 어떤 그런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기존의 이제 그런 평범한 엄마들이 아닌 그 아이들한테 진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거죠. 한번. 너무 멋져요. 와,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 인터뷰는 또 하나의 역대급으로 또 우리 많은 시청하신 분들의 도움이 많이 아, 됐고 영향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또 인터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런 멋진 또 사례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진짜 정말 대박인데요. 네. 너무 멋졌어요.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고맙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자꾸 멋지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